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왜냐면 그래도 뭐 아쉬운 거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얘기는 하고 가야 되니까. 일단 어제 이제 주력이었던 그 아탈란타 배당도 너무 낮은 거. 마엔이 좀 불안해서 승 갔는데 비기면서 이제 틀렸고, 두 번째로 이제 로마 프렌과 리를 잡았던 경기가 랭스가 비기면서 틀렸고, 어노보도 90분 내내 이제 골이 없다가 둘 다 추가 시간에 골 넣으면서 언더로 끝나고, 무승부도 뭐 유니온 베를린, 낭트, 프렘 봤던 경기들도 좋았던 거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가기가 좀 애매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복 안 됐던 본머스, 그리고 노팅엄 이렇게 갔는데 또 맨시티가 또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브레멘, 제가 브레멘 갔었나? 브레멘하고 아마 노팅엄 갔던 것 같아요. 본머스를 못 갔구나. 갔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무리를 잘 하고 5월부터 제대로 해축에 좀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도 제가 아마 5월은 고정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면 되고 5월은 한번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합이나 이런 것도 비율도 그렇고 자세한 거는 공지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디네세 볼로냐 1시 경기인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우디네세 볼로냐 같은 경우 볼로냐가 이제 5위거든요. 5위 지금. 잠깐만요. 여기 순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6인데 6위. 일단 6위인 이유는 로마하고 그 승점이 같습니다. 60점으로.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득실에서 한 2골 정도 앞서고, 그래서 5위 같은데, 일단 4위까지 주어주는 챔스, 유벤투스하고는 불과 2점 차. 그리고 아탈이 어제 비기면서 도망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탈까지 좀 넘볼 수 있습니다. 승점 5점이면 뭐 잔여 경기가 한두 경기도 아니고, 볼로냐 같은 경우는 오늘 포함해서 5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기면 유벤을 앞질러 갈 수 있고, 우디네세는 지금 40점이라 뭐 강등권에서도 넘볼 수 없는 그 승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강등 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동기부여가 없긴 합니다. 우디네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볼로냐한테 득실도 다 밀리고. 다만 이제 우디네세가 홈에서 승률이 좀 있긴 한데, 이 원정에서도 패배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 홈보다는 승점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볼로냐가. 그리고 홈에 우디네세가 이제 7승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볼로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성을 좀 보면 두 팀이 최근에 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인데 그게 볼로냐 홈이었고, 우디네세 홈이면은 우디네세도 최근에 홈에서 무가 좀 있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승률은 우디네세가 좀 더 이기긴 했어요. 최근에 거의 20년도 이후의 기준은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상성도 비슷하고 뭐 여러모로 우디네세한테 좋은 건 없어요. 뭐 상성이라도 우디네세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의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로냐 같은 경우 지난 엠폴리하고의 컵 대회 이겼죠. 그래서 이미 밀란하고의 그 경기를 이제 나중에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인테르도 잡고 아탈한테 지긴 했지만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볼로냐가. 그리고 원정에서도 워낙 이제 잘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디네세 폼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 그 전에 우디네세는 뭐 홈에서 로마한테도 선제골을 넣었고, 뭐 아탈이랑도 비기고, 그리고 뭐 우디네세 피오렌티나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3연승 할 때도 득점이 좀 있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5연패 할 때 득점이 인테르전 한 골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3경기째 득점이 없거든요. 제노아 원정, 토리노 원정, 그리고 홈에서 AC 밀란한테도 4실점이나 했고, 그래서 요새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우디네세.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는 그 확실히 일정 부분이 하루 더 뒤에 이제 그 컵 대회를 하긴 했는데 일정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토리노 우디네세도 토리노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하루 더 빨리 했다는 그거밖에 없고 오히려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볼로냐는 홈에서 컵 대회를 한 거라 굳이 뭐 날짜로 이제 뭐 이득을 본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이제 최근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뭐 아탈이 뭐 강하기도 하죠. 뭐 어제 레치한테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 득점 없이 못 이기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저 정도의 배당이면 갈만하죠. 뭐 동기부여도 확실히 있고 거기다가 이 볼로냐 승이 왜 더 좋아 보이냐면 지금 우디네세 쪽에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 안 그래도 이제 우디네세가 득실에서 밀리는데 지금 몇 번이었지 이게 10번 플로리안 토뱅이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온 지 몇 경기 좀 됐죠.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로렌조 루카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니까 팀 내 1, 2위 득점 10골, 8골. 둘이 합치면 18골에 5엇인데 둘이 빠집니다. 이러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수비에 이제 경고 누적까지. 물론 이제 볼로냐도 은도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긴 하는데 뭐 오르솔리니가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그리고 득점력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 공격수의 1, 2위가 빠지다 보니 아무래도 홈이더라도 득점력도 안 그래도 요새 골 못 넣고 있는데 그리고 얘네가 아마 빠지면서 그 득점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둘 다 이제 33경기씩 했는데 이 31경기를 나왔다는 건 이 2경기 정도 빠졌다는 거거든요. 로렌조 루카는. 그래서 이건 볼로냐 승 봐야 됩니다. 무도 안 볼게요. 이 경기. 무조차도 안 보겠다. 왜냐 볼로냐 다음 경기들이 좀 빡세요. 유벤하고도 있고 AC 밀란 원정 가야죠. 컵 대회는 뭐 AC 밀란 또 있고 피오렌티나 원정도 가고. 그래서 지금 승점을 못 따면 나중에 챔스 가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볼로냐 승. 마에는 쉽게 갈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우디네세가 득점이 약하더라도 볼로냐의 원정에서의 득점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예요. 볼로냐가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엠폴리전 빼고는 간당간당합니다. 잘 안 져서 그렇지 뭐 승률이 아주 뛰어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은 보지만 마엔까지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고배당 노린다면 핸디모가 좋지 않을까요? 자 라치오 파르마. 자 라치오 같은 경우 파르마 상대로 최근에 4승 1패. 가장 최근에 파르마 원정 가서 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라치오 홈입니다. 최근도 연승 중이고 그 전에 오래전 전적부터 하면은 지금 뭐 거의 한 10연승? 그 정도인데 뭐 예전 전적은 다 제외하더라도 최근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성도 라치오가 좋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 지금 59점입니다. 로마하고 불과 1점 차. 그리고 로마 피오렌티나는 경기를 해서 이제 59점 60점인데 오늘 라치오 이기잖아요. 그러면 유벤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나폴리 인테르는 우승 경쟁. 그리고 이 3위부터 지금 뭐 라치오까지 챔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AC 밀란은 조금 승점이 떨어져서 좀 힘들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베네치아하고 이제 6점 차인데 오늘 승점을 좀 채우면 3경기 차로 늘릴 수는 있거든요. 뭐 승점 1점이라도 따면 못 이겼을 경우 승점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는 2경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르마도 동기부여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라치오 공격 쪽에 결장이 없습니다. 예전엔 뭐 카스텔라노스나 몇 명이 계속 몇 번씩 빠지긴 했었는데 그리고 미드필더의 퇴장 지난번 이제 제노아전 퇴장 있긴 하지만 경기 수나 평균 시간이 좀 적어요. 아마 교체로만 나왔던 것 같은데
출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뭐 큰 뭐 전력 누수는 아닌 것 같고, 누노 타바레스 수비 쪽도 이제 장기 부상 거의 이제 못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최근 그 퇴장 말고는 없습니다. 지난 경기.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격의 장기 부상부터 포함해서 뭔가 최근에 부상당한 선수들까지 있는데 이게 출전 여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다 생각하면은 라치오 가야죠, 요거. 라치오는 이미 보데글림한테도 승부 차이까지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유로파 일정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최근 홈에서 이제 4경기 연속 무승부긴 합니다. 근데 나폴리, 우디네세, 토리노, 로마 상대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아탈 원정이라든가 홈에서 로마, 토리노랑도 비기고 제노아까지 이긴 라치오라면 파르마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라치오, 파르마 하나 문제가 있다. 걸리는 게 뭐냐? 이 파르마의 기세. 동기부여도 어쨌든 강등권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있고, 라치오가 아까 뭐 결장 부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더 좋은데, 이게 출전을 했을 때, 그리고 파르마가 요새 얼마나 좋냐면 6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파르마가 지난번 유벤을 이긴 건 의외긴 해요, 홈에서. 근데 그 전에 인테르랑도 홈에서 비겼었고 2대2로, 그리고 피오렌티나 원정, 그리고 그 엘라스 베로나, AC 몬차까지, 그러니까 지금 5연속 무승부 하다가 이제 6경기 만에 이긴 건데, 그 전에 파르마가 원정에서도 질 때 보면 예전에 인테르, 로마, 그러니까 작년이죠. 원래는 졌던 경기 모든 경기가 다 한 골 차였습니다. 그 원정은. 홈에서는 이제 레치한테 이제 1대3으로 지긴 했는데, 우디네세, 칼리알리, AC 밀란, 제노아까지 다 한 골 차였고, 최근엔 또 1승 5무로 상대가 또 뭐 인테르, 피오렌티나, 유벤, 뭐 토리노까지 해서 하필 또 배당이 별로예요. 라치오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1.36에서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라치오가 요새 홈에서 잘 안 질 뿐이지 무승부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요새 파르마의 폼이라면 저 라치오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뭐 확실히 파르마가 최근에 뭐 5연패든 6연패 하던가 우디네세처럼 뭐 득점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라치오 승에 마행 가면 되죠. 근데 그러기에는 라치오가 최근에 홈에서 득점력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하고, 뭐 아무리 뭐 라치오가 이겨서 이제 챔스로 가는 동기부여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득실도 더 괜찮고 다 좋은데 하필 파르마가 또 원정 성적도 별로예요. 근데 무가 많습니다. 원정에서 무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베네치아랑 8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무가 최근에 이제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원정 3연속 무승부 중. 그러니까 파르마가 이긴다는 건 아닌데 자칫하다간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저는 라치오 승무로 봐요. 승무로만 보지 갈 생각은 없습니다. 갈 거면 차라리 이제 뭐 파르마의 요새 그 선전을 생각해서 뭐 핸디무 정도. 근데 애초에 라치오도 이제 득점력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핸디무도 좀 고민될 거예요. 이거를 뭐 아예 주력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언어보로 접근을 하면 최근에 파르마가 그래도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라치오도 득점력이 높지 않았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긴다면은 오버가 날 것 같아요. 라치오가 이기든 파르마가 이기든 뭐 1대0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 뭐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비긴다면은 언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언더를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르마가 요새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당연히 라치오 승에 딱 손가려 했는데 파르마 최근 성적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엘라스 베로나하고 칼리알리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 몇 경기 안 되니까 금방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알리 최근 상성에서는 살짝 우세인데
아니죠. 엘라스가 살짝 우세네. 최근 홈에서 홈 기준으로 엘라스를 보면 엘라스가 좋습니다. 왜냐?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10몇 년 동안. 그리고 가장 최근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2승 2무. 그래서 상성은 엘라스가 좋다. 그리고 둘 다 강등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파르마보다 1점 많은 32점의 엘라스, 파르마보다 1점 적은 30점의 칼리알리. 예. 근데 이제 칼리알리가 엘라스보다 좋은 점은 득점 조금 앞서고 실점도 좀 많이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엘라스는 실점이 좀 많은 팀입니다. 왜냐면 세리에에서 꼴찌인 몬차보다도 한 골이 더 실점이 많아요. 67점. 근데 이제 득점에서 좀 앞서기 때문에 이제 득실이 꼴찌가 아니지. 어쨌든 최다 실점 팀입니다. 그리고 칼리알리는 생각보다 그 밑에 팀들 중에 베네치아랑 같이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득실은 칼리알리가 좋고, 자, 엘라스가 홈에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지금 칼리알리의 원정 성적을 보면 그나마 득점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일단 아주 최근 부상은 거의 없긴 해요. 근데도 이제 공격 쪽에 골이 가장 많았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칼리알리도 공격에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최근까지 거의 풀타임으로 뛴 얘가 91번 로베르토 피콜리. 그러니까 9골에 3어시인데 이게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이러면 그렇다고 칼리알리가 득점력이 앞서는 게 아닌데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선수가 빠진다? 이러면 타격이 있죠. 이러면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엘라스가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칼리알리의 최근 그 흐름을 보면 원정에서 올해 들어서 AC 몬차 딱 한 경기 이겼거든요. 뭐 아탈이나 AC 밀란 비긴 적이 있긴 한데 최근 엠폴리하고도 0대0. 지난번 피오렌티나전도 지고. 그래서 최근에 칼리알리가 뭐 몬차전 3득점도 있긴 하지만 득점력이 막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나마 득점력이 높았던 경기들이 이제 홈에서 4골, 2골 뭐 이 정도인데 최근에 원정에서는 무득점 아니면 1골 요런 패턴이기 때문에 득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격에 또 경고 누적으로 빠졌고. 그러면 이제 엘라스 베로나는 어떠냐? 얘네가 최근에 이제 아까 파르마처럼 그런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4경기 무패인데 이제 3연속 무승부. 상대가 이제 뭐 제노아, 토리노, 파르마. 우디네세전은 원정 가서 이기고 로마한테도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대부분 언더예요. 5번은 중간중간 몇 번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언더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칼리알리의 득점력도 생각하면 언더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언더 배당이 1.4도 안 나올 경우에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배당 대비 아주 메리트가 없습니다. 승패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무승부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높긴 한데 뭐 완전히 오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엘라스가 이제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 저조하긴 한데 가끔씩 이제 다득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게 하필 또 원정이긴 해요. 즉 이제 홈에서는 거의 득점이 저조하다 보면 됩니다. 이러면 냉정하게 배당이 적더라도 언더 볼 수밖에 없긴 하네. 이거 진짜 고민되네요. 메리트 없다고 버릴 거냐, 아니면 엘라스나 칼리알리나 뭐 비슷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물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칼리알리 쪽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가 커서 이제 엘라스 쪽을 가려 해도 요새 득점이 5경기 중에 한 골 넣은 경기가 2경기, 나머지 3경기는 무득점. 그래서 본인들이 2골을 못 넣으면 사실 비길 가능성도 크거든요. 칼리알리가 아무리 뭐 못한다고는 하지만 로베르토 피콜리의 최근 득점력을 한번 봐볼게요. 4월 13일, 24일, 즉 이제 인테르하고 피오렌티나전 한 골씩 넣었거든요. 그때 칼리알리가 그 총 득점수가 한 골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콜리가 골을 못 넣었다면 결국엔 골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은 엘라스 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엘라스 승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가 프렌을 받길 원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승무 보는데 이게 무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게 언더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제 승무가 결정이 안 되면 배당이 적더라도 언더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승가자니 이게 무가 걸리고 둘 다 강등권 근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언더 체크를 하고 승무 쪽에서 결정이 나면 그걸로 바꾸든가 해야겠어요. 자, 마지막 경기 리즈 브리스톨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3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25분 정도 했으니까. 자, 리즈 브리스톨 챔피언십 경기죠. 오늘 세리하고 챔피언십밖에 없는데,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니한테 3점 뒤져 있습니다. 근데 이기면 다시 순위가 바뀌어요. 아무리 번니가 실점이 적어도 득점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5위입니다. 지금 잔여 경기가 나머지 팀들은 다 한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만약에 브리스톨이 이긴다? 그러면 5위 확정입니다. 코번트리가 이겨도 69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브리스톨이 오늘 1점도 못 따면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면 6위까지 커트라인인데, 다른 뭐 코번트리나 미러리 이기면서 아니면 뭐 블랙번, 이 어떤 팀들끼리 붙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얘네가 같이 안 붙고 다 다른 팀들하고 붙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골 때리는 상황 나옵니다. 다음 경기도 만약에 진다, 그럼 67점에 묶여 있고 나머지 팀들이 이기면 순위가 싹 내려가서 7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브리스톨도 무조건 1점이라도 따야 됩니다. 다음 경기 홈이긴 한데 상대가 프레스턴이긴 하거든요. 프레스턴도 지금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니 마지막 한 경기라서 49점입니다. 헐시티하고는 불과 1점 차. 그래서 49점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이 3개 팀이나 있기 때문에 뭐 득실면에서는 루턴타운보다 앞서고 있지만 헐시티한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비카운한테는 좀 밀리고, 마지막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즈는 우승, 그리고 브리스톨은 이제 6위 커트라인. 근데 이제 리즈는 어차피 아무리 못해도 2위는 확보예요. 확보. 우승만 못할 뿐이지. 1, 2위는 자동 올라가니까. 셰필드는 이제 3위가 고정이라서 지더라도 이제 오히려 브리스톨이 더 타격이 있죠. 리즈는 뭐 저도 그만 우승만 못할 뿐이지. 근데 이제 최근에 예전 정적 포함해서 8승 1무입니다. 홈에서 브리스톨 상대로. 최근도 연승 중이고. 그리고 리즈가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지난 스토크의 6대0까지 만들어냈고, 그 전에 이제 다 한 골 차긴 하지만 3연승. 6대0이 기록하면서 이제 4연승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8경기 무패, 5승 3무. 홈에서는 FA컵 미런한테 진 거 말고는 진 적이 없죠. 최근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스톨은 얘네도 성적이 뭐 리즈 정도는 아니지만 패배가 거의 없어요. 얘네도. 왜냐면 최근에 이제 루턴타운한테 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최근에 번니 말고는 없었고, 그래서 7경기 무패하다가 번니한테 한번 지고 또 4경기 무패하다가 이제 루턴타운한테 진 건데, 그래도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이제 이기면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리즈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음 경기 또 원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승하면 좋겠지만 브리스톨도 뭐 지더라도 루턴타운전 골을 넣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홈에서는 득점력이 좀 더 좋긴 해요. 뭐 계속 멀티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한 경기 있긴 합니다. 번니전 졌을 때. 근데 그 경기 빼고는 얘네도 득점이 꾸준해서 이 경기 브리스톨이 득점을 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면은 2.5 기준 오버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리즈 요새 득점력도 좋고.
근데 이제 이 확실히 리즈가 뭐 6대0 승리도 그렇고 뭐 다 좋은데 가끔씩 뜬금없이 이겨야 될 때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뭐 스완지한테 2대2로 비겼다든가, 원정이긴 하지만 퀸즈도 2대2로 비기고, 뭐 많이 이길 때는 뭐 7대0, 6대0 이런 스코어도 있지만 꼭 한 번씩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면 브리스톨이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입니다. 뭐 리즈에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서 원정에서 무가 좀 많은 팀 중에 한 팀이에요, 브리스톨이. 두 자릿수 무승부 팀이 딱 세 팀이 있거든요, 원정. 그게 어디냐면 웨스트 브로미치, 그리고 카디프 11번씩 비겼고, 그 다음이 브리스톨로 10번 비겼습니다. 리즈도 9번 비겼는데 원정에서 리즈보다 많아요, 무승부가. 그래서 의외로 패배가 생각보다 뭐 아주 많진 않아요, 한 자릿수라서. 뭐 홈에서 리즈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긴 한데, 만에 하나 비긴다는 가정까지 생각을 한다면 리즈 승 마인 배당이 쭉쭉 빠지거든요. 전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리즈 우승하면 좋겠지만 전 브리스톨이 갈 길이 더 바쁘다 보여집니다. 이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 기회가 물 건너 가느냐, 이 싸움이라. 리즈는 어차피 올라갔고 뭐 우승 경쟁일 뿐이지. 브리스톨은 승점 못 따면 이게 지금 5위가 문제가 아니고 6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한 골 넣고 아니면 브리스톨이 선방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오버가는 게 맞다. 리즈가 뭐 3대0, 4대0 대승을 거두든. 왜냐하면 배당이 떨어져서 조금 더 메리트가 없습니다, 리즈 승은. 정 리즈 승 가고 싶다, 아까 뭐 라치오 승처럼, 그러면 뭐 핸디 무나 이런 고배당 쪽으로 노려야죠. 근데 라치오도 무가 걸리고 리즈도 뭔가 브리스톨이 뭐 변수를 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버가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뭐 리즈 승과 뭐 브리스톨의 뭐 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경기도 적은데 배당도 시원치 않다. 잘 좀 조합을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낮 경기 분석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안 돼서 아마 이따 밤에 갑자기 켜서 내일 거 오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일 낮 경기를 난 무조건 가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방송 키면 오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방송이 안 켜진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킬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내일 낮에만 이제 방송이 없을 뿐이지 오늘 밤이 됐든 내일 아침이 됐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 없어도 다시 보기를 뭐 남기든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 18? 몇 경기였지? 18경기인가? 저녁 경기는 빼더라도 저녁 경기는 이제 저녁에 와서 하면 되니까. 그 뭐였지? 그 챔스랑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킬 수 있으면 좀 공지를 써서 키도록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습니다. 뭐 이 경기 못 들었다, 다시 이제 뭐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방송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추천만 눌러주시고, 없는 것 같네요. 1분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방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엘라스 어떤 거요? 엘라스요. 엘라스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겁니다.
칼리알리의 이제 주 공격수 결장입니다. 저 경고 누적으로 이제 못 나와요. 엘라스도 뭐 결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장기 부상이었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그 피콜리 선수가 하필 또 최근에 득점을 했더라고요. 그 칼리알리 경기. 근데 이제 그 칼리알리의 그 최종 득점이 인테르 1대3 패배, 피오렌티나 1대2 패배인데 그 한 골이 전부 뭐 피콜리가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피콜리가 빠지면 뭐 득점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이제 최근에 1득점 이상을 못 하다 보니 칼리알리의 승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엘라스 승무. 근데 왜 엘라스 승만 못 보느냐? 엘라스도 요새 득점력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둘 다 골 못 넣어서 그냥 0대0 뜰 수도 있어서 이제 물을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배당이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언더입니다. 언더. 이건 어쩔 수 없이 1.4 이하인데 가려면 언더 쪽으로 봐야 되고 굳이 승패로 가려면 뭐 엘라스 승이나 무중에 선택을 해야죠. 저는 지금 한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둘 다 강등권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더? 뭐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바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뭐 어떻게 뭐 잘 이제 골라서 가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저게 언더가 안 나오면 결국엔 배당 대비 건너뛰어야 됐었던 경기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언더에 가까우니까 승무에서 그 결정이 안 난다면 갈 수밖에 없죠. 자,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추천 질차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이따 킬 수 있으면 킬게요. 이따 키는 건 그겁니다. 내일 낮 경기를 미리 아마 내일 오전에 키기엔 좀 빡셀 수도 있어서 만에 하나 뭐 분석을 못 킨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주로 했던 그냥 경기 분석 결과만 거의 다 띄우고 멘트 없이 방송만 켰다 끄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잘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따 오든 내일 아침에 오든 공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